물론 김호중 씨가 유명 가수인 관계로 사회적 공인 관계로 국민들한테 직접 사과를 하고 고개를 숙이는 게 마땅하나 본인의 아직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겁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사 5시에서 6시 정도에 이미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늦어지신 이유는 혹시 오늘은 거기까지 좀 해주시죠. 예, 죄송합니다. 자, 제목이 호화정관 변호사 떠났다. 지금 조난관 변호사 사실은 검찰총장 직무대행 하니까 뭐 굉장히 고위직까지 검찰 고위직까지 하신 분이고 그리고 지금 변호사를 일을 하는데 사실 김호중 씨가 조난관 변호사를 선임할 때부터 굉장히 뭐 주목을 받았죠. 근데 사임을 했다 그러는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조난관 변호사 얘기로는 어제 뭐 사임계 제출 원래 검찰 수사까지만 변호하기로 계약했다. 오는 10일 기소가 돼서 10일 재판이 열려요.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변호사가 사임을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손석 변호사? 재판이 바로 시작이 되는데 변호사가 사임한 거 이거 물론 설명을 했었어요. 검찰 수사 단계까지만 하기로 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요즘 이제 그 돈이 많은 피해자들 있잖아요. 예. 요즘은 이제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선임하는 게 관행이에요. 아 그래요? 경찰에 수사할 때는 이제 경찰대학 출신들 변호사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검찰에서는 이제 검찰 고위직. 예. 그다음에 법원 가면 또 판사 출신. 그 의도는 뭡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돈이 많이 있고 하면 가장 이게 그 효과적인 변호할 수 있는 분을 판사 출신이 재판을 이게 제일 잘할 거고 검찰 출신이 검찰은 제일 방어할 거다. 예. 이런 이제 생각 그럼 때문에 경찰 수사 단계는 경찰 출신이 제일 잘할 거고. 요즘은 이게 경찰대학 출신 변호사도 많거든요. 러스쿨에. 그렇게 선임하는 경우도 꽤 있고요. 그럼 이른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전관 이런 걸 정관 영향 뭐 이런 걸 붙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은? 요 부분인데 저는요. 예. 변호사로서 이게 실제 정관이 결과에 영향을 주는 건 미미하다 봅니다. 근데 우리 그 피해자가 되면 다급하니까 그걸 믿는 거죠. 정관이면 이게 뭐 엄청 다를 거다. 예. 이런 이제 그 믿음 때문에 엄청난 거액을 주고 선임하는데 예. 저 사건에 김호중 사건 있죠. 예. 이거는 이제 그 조난관 변호사가 하나, 여기 있는 둘이 변호사가 하나, 아니면 이게 국선 변호사가 하나, 뭐 안지성 변호사나 손정욱 변호사가 하나 똑같다. 국선 변호사가 하나. 예. 중요한 게 변호사가 없으나 예. 똑같은 결과가 옵니다. 그러면 김호중 씨는 왜 저렇게 정관 변호사는 얘기까지 그게 그 들으면서 돈은 많고 예. 절박하니까 이게 그냥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쓰는 거죠. 저는 이 음주는 놓을 수가 없어요. 현행법에서는요. 예. 음주운전이 조난관 아니 누구 변호사 없어도 이거는 기소 못합니다. 저도 비슷한 거 해봤지만 도중에 술을 먹으면 술이 섞여버리잖아요. 그다음에 이미 몇 시간 예. 지났을 때 불어서 안 나왔잖아요. 예. 따라서 이거는 음주력이 도저히 현행법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김호중 방지법이나 이게 뭐가 나오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게 자꾸 국민들이 정관 부추기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조난관 대검 그때 차장 뭐 대리까지 했잖아요. 예. 아무 상관없이 원래 음주운전에게 처벌이 어려운 사안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저는 한 가지 안지성 좀-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뭐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김호중 사건이 지금까지 진행돼 오던 중에 사실 제일 좀 파격적이었다, 이례적이었다는 것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던 것이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김호중 씨가 스스로 자충수를 뒀던 게 아닌가 하는 평가가 좀 많이 그 있습니다. 사고가 난 뒤 일을 네. 저지른 뒤에 이제 더 복잡해졌죠 예. 사실은요. 그리고 가장 큰 악수는 사실은 이런 호화 전관이라고 불리는 변호사를 선임을 한 것인데 사실 영장이 구속전 피의자 신문을 담당하는 판사로서는 이런 언론의 어떤 정관을 선임했다라고 하는 이런 프레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너무 주목을 받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지금. 영장을 발부를 만약에 기각을 했다라고 하면 예. 아 역시 정관예우구나라는 그런 혐의를 다 본인이 감수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영장이 기각이 됐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역효과죠, 역효과. 우리 발부된 게 역효과. 예, 발부된 게 그렇죠. 아무튼 뭐 저 이 손정 변호사님은 강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요 재판 앞두고 있어요. 기소가 됐기 때문에 재판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기소될 때는 혐의를 이제 적시를 하면서 기소를 돼요. 그럼 재판에 가서 그걸 따져보는 건데 혐의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사고, 미조치, 법인 도피교사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어요. 지금요. 재판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음주운전은. 그런데 이거 안지성 변호사. 사실 이거 처음에 이 일이 있었을 때
경찰에서 나온 설명은 이거였어요. 아니 위드마크 이런 거 공식 있고 다 해서 따져봐서 이거 자신 있다 음주운전 혐의 적용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예. 근데 빠졌어요 결과적으로.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사실은 요거에 대해서 많은 평가들이 있지만 제가 바라보고 있는 검찰의 예. 입장은 음주운전 혐의는 사실 못 넣은 게 아니라 안 넣은 거거든요. 안 넣은 거다. 예, 일부러 전략적으로 뺀 부분이 있고. 아 그렇게 보십니까? 예, 왜냐하면 음주운전까지 넣어서 기소를 했을 때 일단은 입증 책임은 기본적으로 검사한테 있습니다. 근데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 도로교통법상 0.03%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 음주 수치에서 운전했다라는 사실까지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던 부분은 음주 대사체가 감정이 됐다라든가 술을 마시는 장면이 포착이 됐다라든가 증언이 나왔다든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확히 어떤 술을 어떤 종류의 술을 얼만큼 마셨는지가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기소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결국에 재판에 갔을 때 공소 유지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무죄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말은 일단 자신 있는 혐의부터 먼저 기소를 했고 나중에 음주운전을 별도로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렇지는 겁니까? 않습니다. 그건 아닙니까? 예, 양형에 있어서 어쨌든 여러 개의 범죄 사실을 종합해서 기소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부라도 무죄가 나와서 빠진다라고 한다면 예. 이 부분은 양형에 고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사실은 그 비난을 또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자신이 없는 걸 뺐단 소리입니까 그러면은? 사실 그보다 더한 걸 적용시켰죠. 음주운전을 기본 범죄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죄. 그건 음주가 전제된 예. 겁니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가 이제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죄인데 일반 범죄라고 했으면 도교법상 이제 음주운전을 빼버리고 예. 더 강한 범죄인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죄를 적용한 것입니다. 손정욱 변호사. 저 자막을 이게 범죄를 다시 한번 보면요. 그 혐의 예, 한번 혐의 다시 아까 한번 이게 물어보겠습니다. 들어간 거하고 이게 빠진 거 자막이 있었잖아요. 혐의 혐의.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 개인데 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요거요. 이렇게 죄가 여러 개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가장 무거운 죄에서 2분을 가중해서 처벌하거든요. 예. 음주운전에게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 지금은 그렇습는 겁니까? 음주운전에게 벌금 2, 300 넘는 죄 아닙니까? 아. 이거는 그냥 묻어간다 그래요. 우리 전문용어로. 앞에 다른 게 중한 범죄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음주운전에게 뺀 게 아무 의미도 없고 형량에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위험운전 그렇죠. 치상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까? 그렇죠. 따라서 저는요, 제가 보기에 김호중 저분이 원래대로 이게 순수히 사실대로 했다면요, 예. 좀 밑에 거 좀 하나만 처벌되는 거예요. 음주운전 하나만 처벌되는 거예요. 벌금 2, 300으로 끝날 거죠. 근데- 그거 막으려고 저 위에 4개가 엄청난 게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건 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되게 못 막은 정도가 아니고 예. 원래대로 이게 노란 거 음주운전 저거 하나로 그 처벌에 끝날 정도인데, 살인데 예. 그걸 막 여러 가지로 이게 막고 조작하다가 이게 엄청난 범죄들 지금 4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아마 이게 실형이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이게 더 강한 혐의이기 때문에 굳이 이게 필요한 단계는 아니다. 그렇게 예. 판단했을 것 같다는 거네요, 검찰도. 마지막으로 안지성 변호사. 예. 지금 김호중 씨 10일 재판 일정이 잡혀 있는데 탄원서가 많이 제출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김호중 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겠죠. 예. 근데 이게 어떤 재판이나 양형에 좀 영향을 줍니까 그러면? 사실 뭐 이거는 저희 의뢰인들도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예. 이 재판부에서 사실 바라보는 양형 요소는 딱 하나입니다. 재범의 위험성. 그리고 이제 전문 교정기관인 뭐 구치소나 예. 교도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피고인과 긴밀하게 생활관계를 유지하는 가령 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재범의 위험성을 막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을 사실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로 보는데 예. 사실 팬들 너무나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있죠. 근데 그 지지가 사실 좀 지나치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수사 물론 일부 팬에 한정된 얘기입니다만 예. 수사 과정에서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여론이 좀 이제 비난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에서는 사실은 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너무 과하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 재판부 또 많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또 주목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정선에서 유지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호중 씨 변호인과 관련 얘기까지 좀 전해드렸고요.